안녕하세요. 달빛 책장입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후덥지근한 장마의 하루, 빗방울 따라 찾아온 고즈넉한 감성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비 내리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기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지은이, 김달, 출판사 빅피씨, 낭독 달순. 덜 사랑하는 방법부터 연습하라.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상담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주제다.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누구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삶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항상 나를 우선순위에 두고 사랑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라는 뜻은 아니다. 네가 아니어도 괜찮아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헤어져도 무너지지 않을 자존감을 가지라는 말이다. 그래야 사랑에서 오는 고통을 줄이고 진정으로 행복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 또한 되게 마음이 편안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관계에 있어서 서로를 생각하는 감정의 크기가 다를 수 있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사랑을 할 때 남녀가 똑같은 마음으로 상대를 좋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즉, 어느 한쪽이 더 좋아하거나 덜 좋아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때때로 이를 간과하고 상대방에게 섭섭한 마음을 품게 될 때가 있다. 상대가 나를 덜 좋아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 태도가 나를 안 좋아해서가 아니라 나보다 덜 좋아하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나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다. 혹시 사랑에 빠져서 상대방만 생각하고 그의 연락만 기다리느라 내 일상은 내팽개친 적이 있는가? 그렇게 자신을 뒷전에 둘수록 본인의 인생은 물론 사랑까지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사랑하며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자기 자신을 잃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휘둘리고 그에게 맞추기 위해 별 생각 없이 자기 삶을 희생하다 보면 결국 고갈된 감정과 뼈아픈 후회만이 남는다. 사랑이 끝난 뒤에 아무런 발전 없이 제자리 걸음만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뿐이다. 나를 우선순위로 둔다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라. 지금 내가 가장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답을 찾는 순간 내가 우선인 삶이 시작된다. 한때 나 역시 내가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런 나를 답답하게 여기며 그저 하루하루를 흘려보냈다. 그러나 삶의 목표를 세우고 나니 모든 것이 달라졌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명확히 알면 더는 상대의 행동만을 기다리며 수동적으로 살 시간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다. 상대는 그의 삶을 열심히 살고 나는 내 삶을 단단히 다질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 상대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을수록 오히려 더욱 안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 그럼 연애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자기 개발을 해야 하나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연애를 위해 자기 개발을 한다면
이미 그 중심에는 나 자신이 아닌 상대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그건 자기 개발이 아니라 발전하는 척이다. 나를 위해, 내 인생을 위해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게 걸맞은 사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때가 바로 삶도 사람도 성공으로 이끄는 순간이다. 10명 중 7명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 저는 맨날 망한 사랑만 해요. 썸만 타다가 끝나요.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많다. 과연 망한 연애, 짧은 연애를 반복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일까? 차라리 사랑하지 않는 편이 나았을까? 많이들 착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짧게 끝난 사랑, 상처만 남긴 사랑일지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100번 낫다. 실패한 사랑조차도 그 과정에서 쌓은 경험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때문이다. 행복하게 사랑했는지 아픈 사랑을 했는지에 초점을 두어선 안 된다. 그 경험이 내게 무엇을 남겼느냐가 중요하다. 많은 사람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애가 최선이라 여기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오히려 여러 타입의 사람을 겪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단순히 여러 사람을 만나라는 뜻은 아니다. 다양한 만남을 통해 새로운 관점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인사이트를 쌓으라는 의미다. 남녀를 불문하고 연애를 잘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한 가지다. 바로 경험 부족. 연애를 못하는 사람일수록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한 사람과 오래 만난다. 최소 1년 혹은 2년 이상 진지하게 사귀고 헤어진 후 오랜 공백기를 가진다. 그리고 또다시 비슷한 형태의 진지한 관계로 들어간다. 이 방식이 꼭 나쁜 건 아니다. 안정적인 연애를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잘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만남이 반복되면 경험의 폭은 좁아지고 새로운 배움이나 관점을 다양화할 기회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런 반면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다르다. 그들은 긴 연애와 짧은 만남을 적절히 조화시키며 경험을 쌓는다. 썸, 그리고 진지한 연애, 또 썸, 진지한 연애. 이런 패턴은 단순히 가벼운 만남을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들은 다양한 만남을 통해 사람을 파악하는 능력을 키운다. 그래서 한 번만 만나도 아,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이구나 하고 바로 감을 잡는다. 연애 경험치가 쌓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이 결국 후회 없는 연애를 만든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은 종종 젊은 시절을 돌아보며 그때 조금 더 다양한 경험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고 아쉬워한다. 반대로 많은 경험을 쌓은 사람 중 그때 사람들을 만나본 게 후회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찾기 어렵다. 짧은 사랑도 망한 사랑도 그 경험에서 무엇인가를 얻고 깨닫는다면 결코 실패가 아니다. 그러니 기회가 찾아온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기꺼이 만남에 나서라. 그것이 당신의 사랑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바꿀 힘이 될 것이다. 당신이 나쁜 사람만 만나는 이유. 연애할 때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만 만난다면 그 원인은 어쩌면 상대방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있을지도 모른다. 상대를 의심하며 휴대폰을 확인하려 하지는 않았는가? 혹은 과거의 어떤 상처 때문에 앞으로도 나는 상처받겠지라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는가? 행동과 생각의 잠재적인 힘은 예상외로 커서 어느 순간 현실에 반영되고 만다. 계속해서 아프게 하는 사람만 만난다면 자신을 돌아보기를 권한다.
내 선택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기준을 너무 낮게 잡았던 건 아닌지 스스로 물어야 한다. 물론 운이 나빴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부터 달라질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나만 늘 상처받아 라는 부정적인 생각은 현재의 연애까지 망치기 때문이다. 세상에 나는 나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지만 연애할 때 당신을 힘들게 만드는 상대는 분명히 있다. 이들은 종종 외모, 이를테면 목소리, 키, 몸매 같은 외적인 매력으로 마음을 끌지만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상대에게 받아들여지는 걸 확인한 순간부터 대부분 점점 더 멋대로 행동한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런 사람도 당신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만약 상대에게 당신이 쉬운 사람이라고 여겨진다면 함부로 대할 것이다. 반대로 당신을 절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결국 당신이 얼마나 내면이 단단하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태도도 달라진다.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면 상대는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된다. 오히려 상대가 당신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 애쓰는 관계로 바뀔 수 있다. 그러니 나는 왜 이런 사람만 만날까라고 고민할 시간에 스스로 더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 절대 눈을 낮추지 말 것. 사람들이 이상형을 물어서 대답할 때면 항상 눈이 너무 높은 것 같네요 라는 말을 듣는다. 눈은 당연히 높아야 한다. 그래야 좋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굳이 상대를 판단하는 기준을 낮출 필요는 없다. 그 기준이 외모이든 성격이든 조건이든 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눈이 높다는 건 내가 원하는 조건을 명확히 알고 있다는 뜻이다. 그 기준은 단순히 상대의 외모나 조건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성격, 가치관, 대화 스타일, 삶의 태도 등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요소가 포함된다. 만약 스스로 나는 눈이 낮아 라고 자주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이런 태도는 타인에게 어떻게 보일까? 아무나 만나도 만족할 사람, 자신만의 취향이나 기준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크다. 상대방으로서는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다. 그러니 소개팅 자리든 썸을 탈 때든 자신 있게 나는 눈이 높다 라고 말하라. 그것이 곧 나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이며 앞으로 만날 사람은 물론 현재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예의를 지키는 일이다. 자신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 눈을 낮춘다고 해서 연애가 더 쉬워지는 것도 아니다. 기준을 낮추고 누구를 만나도 괜찮다며 관계를 시작하면 결국 불만이 쌓이게 된다. 이건 내가 원하던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관계를 잠식하며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포기하지 마라. 자신을 잘 아는 사람만이 좋은 상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정말 원하는 사람과 함께해야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최악의 사랑은 짝사랑이다. 혹시 지금 짝사랑 중이라면 꼭 이 말을 기억하길 바란다. 짝사랑은 대체로 인생의 해악이다. 누군가를 혼자 좋아하는 시간은 한두 달이면 충분하다. 적당한 선에서 멈추지 못하고 1년, 2년씩 장기적으로 이어간다면 결국
자신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 뿐이다. 혼자서 사랑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기적처럼 좋아하는 상대가 먼저 다가와 사랑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좋아한다면 고백하거나 상대가 나를 좋아하게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결국 모든 인간관계는 상호작용이다. 그렇기에 내가 좋아한다는 사실을 상대에게 알리지 않으면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짝사랑이 길어질수록 상대방의 본 모습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환상을 좋아하게 된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은 점점 더 완벽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그 반면에 자신은 점점 부족하고 초라하게 느낀다. 기나긴 짝사랑은 이처럼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조금도 아름답거나 건강하지 않은 관계인 것이다. 그렇기에 좋아하는 마음은 표현해야 한다. 고백해야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나 또한 마음의 짐을 덜게 된다. 만약 상대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도 내 감정을 솔직히 표현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 세상에는 그 사람 외에도 만날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내가 고백했는데 상대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를 붙잡고 애탈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을 찾으면 된다. 해바라기도 아니고 한 사람에게 몇 년씩 묶여 있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언제까지 자신을 괴롭히며 힘들게 살 텐가. 물론 고백은 쉽지 않다. 용기가 부족하거나 외모에 자신이 없거나 주변의 눈치가 보여 망설여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쯤에서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런 상황들은 자신을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들 것이다. 더 이상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스스로 자신을 낮춰보는 순간 용기를 잃고 더 나아갈 수 없게 된다. 용기가 부족하다면 이 말을 기억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한 실패는 큰 문제가 아니다. 고백하는 그 1분 동안의 용기만 있으면 삶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중요한 건 내 감정이 상대방에게 오래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이루어질 인연이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안 될 사랑은 그저 지나갈 뿐이다. 그 과정을 통해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짝사랑은 충분히 제 몫을 한 셈이다. 연애 초반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연애 초반일수록 단호한 성급기가 필요하다. 이 말이 너무 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연애 초반의 태도가 이후의 관계를 결정짓는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이 내용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대부분 상대를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그저 잘 보이려고 하거나 너무 조심스러워서 상대의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간다. 좀 친해진 다음에 고쳐보자고 말해야지 하며 넘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순간이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너의 이런 면은 도저히 못 참겠다 하는 때가 찾아온다. 뒤늦게 화를 내거나 상대를 바꿔보려 해봤자 그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설령 바뀌는 듯 보여도 그것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일시적인 변화일 뿐이다. 게다가 상대방 입장에서는 처음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갑자기 왜 이래? 라고 느낄 수도 있다. 그렇게 서로 불만만 쌓이다 보면 결국 어느 한쪽이 희생하거나 무조건 맞춰주는 관계로 굳어진다. 사실 연애란 서로를 잘 모르는 두 사람이 만나 각자의 한계와 기준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다.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상대는 어떤 성향인지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연애 초반에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분명히 선을 긋고 그 선을 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지 상대에게 알려줘야 한다. 동시에 나 또한 상대방의 한계선을 파악하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서로의 기준과 방향을 조율할 때 건강한 관계를 정립해 나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음주 문제를 두고 이야기할 때 상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네가 술자리를 좀 줄였으면 좋겠어. 하지만 굳이 가야 한다면 거짓말 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걸 싫어하니 무조건 하지 마가 아니라 서로가 함께 지켜야 할 선을 정하고 약속해 가는 것이다. 그래야 관계 안에 신뢰가 쌓인다. 물론 이런 과정이 쉽지는 않다. 그렇기에 상대가 그 선을 넘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자신의 태도를 정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상대가 반복적으로 약속을 어긴다면 최소 며칠간은 연락을 끊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 시간 동안 내가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기준이 과하지는 않은지 객관적으로 돌아봐야 한다. 이런 시간은 나 자신에게도 고통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행동이 단순히 상대를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상황을 견디기 힘들고 그래서 이별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라는 메시지를 상대에게 전달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상대가 나를 소중히 여긴다면 그 기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반대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이 관계를 지속할 가치가 있는지 냉정히 고민해야 한다. 무조건 상대에게 맞춰주는 연애는 절대 좋은 연애가 아니다. 처음에는 착하고 배려 깊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는 내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 사람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법이다. 잘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 싸우지 않는 연인은 없다. 하지만 다툰 뒤의 해결 방식이 서로 다르다면 오해와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 특히 여성과 남성은 싸움을 대하는 태도와 화해하는 방식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 이 차이를 이해하고 접근한다면 좀 더 원활하게 갈등을 풀 수 있다. 개인차가 있지만 대개 여성은 싸운 후 상대방의 사과나 화해 시도를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남성이 어제 내가 그랬던 건 미안해 라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면 여성이 뭐가 미안한데? 진짜 미안한 거 맞아? 라며 반응할 때가 있다. 그러나 이 반응은 대부분 진심이 아니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이 잘못한 부분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려는 방어적 태도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성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은 내가 사과했는데 왜 저렇게 나오지? 라며 다시 화를 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싸움이 2차전으로 번지고 상황은 더 꼬인다. 그러나 이 순간 남성이 한 번만 더 참는다면 여성은 싸운 상태를 유지하려 하기보다 오히려 미안함을 느끼게 된다. 이 고비를 넘기는 것이 다툰 뒤 관계 회복의 핵심이다. 화해를 위한 대화에서는 접근 방식이 특히 중요하다. 다툰 직후 바로 왜 그랬어? 내가 이렇게 속상했어. 같이 감정적으로 몰아붙이는 방식으로 대화를 시작하면 상대는 이를 자신을 공격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이기 쉽다. 그 대신 간단하고 솔직하게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기분 풀리면 이야기하자. 라고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사과를 받아들이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관계 회복에 나서려 할 것이다. 또한
다투고 화해를 청한 후 잠시 시간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 사과를 건넨 뒤 바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하루 정도 시간을 보내는 편이 낫다. 이는 감정이 상한 쪽이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상대가 보여준 사과의 진심을 곱씹을 시간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내가 이 관계를 유지하려면 이쯤에서 다툼을 멈추고 사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라는 인정을 하게 되고 화해를 시도하게 된다. 주로 남성이 긴 갈등 상황을 견디지 못하기에 먼저 말을 걸어올 것이다. 이때 가볍게 분위기를 풀어가는 것이 좋다. 결국 화해는 서로가 상대방의 방식과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상대방이 다가올 여지를 남기고 한 발짝 물러서 기다리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갈등 해결의 지름길이다. 화해는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임을 잊지 말자.